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웠던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핫스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핫스탁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한 4달 만에 추가로 10,000명을 더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게 메타가 이게 괜찮은 건지도 좀 걱정되고요.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감원을 이어가는 걸까요? 올해의 그 화두를 이미 제시했죠. 효율성의 한 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13,000명인가요?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 한번 정리했고요. 금년 1월에도 구체적인 감원을 추가 발표는 안 했지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걸 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층을 많이 줄인 거죠. 그러니까 팀원, 팀장, 부장, 차장 이런 예, 그냥 같은 계층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장 같은 경우는 옆에 부서에 발령내는데 부서원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네네. 우리나라도 간혹 이런 경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불미스러운 일인데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경우에서 이번에 하여튼 10,000명의 일자리를 추가적인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어찌됐건요. 이미 벌써 실현됐는지 모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5,000명 정도 일자리가 지금 열려 있는데 그걸 채우지 않겠다는 얘기하면서 5,000명 또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일자리에 대한 감원은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20억 달러 정도의 전체적인 비용이 있었는데 그걸 줄여서 860억 달러로 줄였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미국적 자본주의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엄청나게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어찌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월가의 어떤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죠. 어찌됐건 그게 결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실적에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긍정적 시각이 작년 11월, 12월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4명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35명의 매수, 중립 6명, 매도는 단 3명밖에 없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적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여지네요. 자, 두 번째 핫스탁은요. 우버입니다. 우버는 또 법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정식 직원이 될 뻔했는데 독립계약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다면 우버 입장에서는 다행인 일이죠. 네. 이것도 역시 뭐 그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버뿐만 아니죠. 우버, 리프트, 뭐 도어대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고 그걸 이제 기그 경제다 얘기해서 많은 분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많이 이런 것들이 직종에 생겼던 것들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더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것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저게 뭔 일인지를 감이 딱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과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과는 또 완전히 우리가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일단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처음에는 일단 그 근로자의 편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상위 법원에서는 일단 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람들은 컨트랙터다, 계약자다, 그렇죠? 독립사업자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버가 5%, 리프트도 0.5%, 도어대시도 5.9%인데요. 우버랑 리프트 차이는 전형적인 1등과 2등의 관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도어대시랑은 또 우버 이츠랑도 경쟁 관계지만 도어대시가 또 먼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였지만 여태껏 도어대시조차도 우버와의 경쟁에서 치열해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부분은 법적인 것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1위 회사는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1위 회사는 지금 단연코 우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더 탄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핫스탁은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좀 올랐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최근에 보면 뭔가 시장 상황과 테슬라의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숫자가 달라졌거나 그런 게 좀 있었나요?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그 우려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소위 뭐 테슬라미란 표현하고 뭐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이 뭐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얘기할 것은 테슬라 자동차가 좋다 나쁘다
전기차가 누가 사겠어 이런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자율주행차 누가 타겠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얘기다 보면 싸움 나고 감정 상하는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숫자다. 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중국 내 자동차 판매 주간 단위가 이번에 공개됐는데요. 주간 단위 판매 추이를 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3월 6일부터 12일까지가 나왔는데요. 17,052대가 지금 등록한 걸로. 계속 올라오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춘절 해갖고 하면서 많이 팔렸을 때가 있는데 그때 22,000대, 3,000대 팔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이유는 최대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중국에서 전기차도 부밍하고 있고 비아드랑 역시 테슬라가 그나마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여튼 중국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런 거 하면 이제 미국 내로 보여드렸는데요. 미국은 주간대로 이렇게 판매가 안 나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미국에서는 재고를 보면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죠. 보면 전체 리딩 타임이라 해서 얼마만큼 대기해야 되냐 그런 걸 따질 수 있는데요. 모델 3의 재고추이 먼저 보이면 모델 3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 그런 보이고 있겠고요. 모델 Y도 지금 한 200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국에 그만큼 여전히 모델 Y로 좀 그 색상별로 옵션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약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모델 S나 모델 X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재고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그 지역에 가면 바로 갖고 올 수도 있고 여튼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과거에 그 금 자동차 가격 내리기 전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죠. 그거랑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투자 의견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 중에 제일 매도 의견도 많고 중립 의견이 많은 것이 테슬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울프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려놨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대로 매크로 경제 환경이 불안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전기차건 뭐건 테슬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185달러로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가 됐건 어제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알파벳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뭔가 좀 안전한 것들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테슬라가 그렇게 문제가 됐다라 문제가 있는 자금 사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테슬라는 어찌됐건 새로운 것을 계속 기가팩토리를 만들어야 될 때는 어찌됐건 돈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돈은 엄청나게 잘 벌고 있고 마진율은 글로벌 자동차에서 탑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수로 보는 분들도 적정 주가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매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테슬라의 적정 주가입니다. 통상 주가 적정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게 상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렇죠. 작년 6월과 작년 11월 수준만큼은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주가가 훅 떨어졌잖아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외부 환경에 따라서 같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를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저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버티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를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저런 걸 보면서 이제부터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가는 것도 괜찮다. 다만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은 저런 그림을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안 사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궁금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낙폭과대 금융주 매수 기회일까? 간밤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금융업종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고점 대비 21%가 떨어졌고요. 연초 대비 어저께까지도 한 14%가 떨어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차별적으로 점 떨어졌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애플도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서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테슬라 말씀드린 거는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는데 쉽게 말해서 억울하게 떨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더라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리저널 뱅크, 지역은행도 있을 것이고 대형 IB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저널 뱅크나 대형 은행이건 간에 매수 의견이나 투자 의견 제왕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너무 작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것들 몇 개 말씀드리면 시티그룹에서는요. 웰스파고의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고요. 예. JP모건 체이스의 매수 의견은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투자 의견을 재확인하거나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찰스수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찰스수합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오늘 물론 반등을 했는데요. 도이치방크는 주가가 하락이 너무나 지다쳐가 하면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고 목표 주가를 $100를 얘기했고요. 시티그룹은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 투자 의견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대응이 중요하죠.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이제 투자 의견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